몰라.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 올리기도 귀찮고 왜 안 해 했구나. 야, 그 4단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첫 번째 인권 발달 역사 있었잖아. 네, 뭐부터 나왔어? 그 미국 무슨 영국의 무슨 권, 무슨 인권부터 나왔어? 자유권? 자유권, 그 다음에 사회권, 사회권, 참여권, 참정권. 연대권, 참정권이 먼저. 참여권, 다시 자유평등. 자유평등, 그 다음에 참정. 그 다음 사회, 그 다음 연대. 자유평등권 할 때 무슨 혁명 기억해야 돼? 프랑스, 영국, 영국의 혁명, 미국의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그 처음에 나온 게 영국이다. 영국의 영국혁명, 영예혁명. 그 미국의 문서 이름 권 법문, 권리정전. 오! 그 다음에 미국의 무슨 혁명? 독립혁명, 독립산업문. 그다음 프랑스 혁명. 그래서 대혁명, 그냥 한국이야. 프랑스 혁명. 대혁명이야. 프랑스 혁명의 문서 이름? 프랑스 프랑스 독립선언. 인권선언. 그다음에 무슨 권? 참여권. 참정권. 참정권. 차티스트 운동. 또 여성 참정권 운동. 그다음에 무슨 권? 사회권. 뭐 기억해야 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세계 역사 최초로 사회권이 명시되었다. 아동인권이다. 그다음에 마지막 나온 게 연대권. 연대권이 어디에 명시돼 있어?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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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의 뭐뭐뭐뭐뭐 6글자. 유엔 아동 협약, 글자잖아. 유엔 아동 협약, 그 말고 세계 인권, 인권 아동인 세계 인권 협회, 세계 인권 선언. 선언. 아까 세연이 뭐 그거 다 외워야 되냐 물어봤었잖아. 뭔가 그게 세계 인권 선언이잖아. 그래서 그까지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인권 발달 역사였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 인권 나온다. 현대사회 인권 처음에 뭐 있었지? 그 문화권 맨 마지막에 나왔다. 그 주거권 환경 주거, 환경, 그 생활 안전, 문화권, 마지막에 정보사회, 게임 정보권 정보, 인권. 다시 현대사회 뭐? 현대사회 주거, 환경, 안전, 문화, 정보 인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10개 나온 얘들을 세 번째, 헌법에서는 어떻게 명시하고 있냐, 어떻게 보장받게 하냐 인권을 그거 보는 거야. 자, 인간이라는 이름만으로 존엄한 건지고 그 스스로 최고의 가치, 이거 뭐라 했지? 인간 존엄성. 인간 존엄성. 인권은 이러한 인간 존엄성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리니까 침해돼서 안 돼. 따라서 밑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 두고 있는데 그 토대가 되는 것이 국가의 최고법 헌법이다. 헌법이 누구라고? 좋은 생각이다.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뭘로 규정한대? 기본권이라고 규정을 한대. 인권을 뭐라고 규정한다고? 기본권 어디에 규정돼 있다? 헌법에. 뭐를? 국민의 인권을. 대한민국이 밑줄 자유민주주의 체제 채택, 밑줄 인권을 철저히 보장. 헌법에 다 쓰여있는 거다. 또한 헌법은 밑줄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 이런 점으로 볼 때 헌법은 밑줄.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근본적 토대. 제10조 보면 헌법에 써있는 건데 모든 국민 인간은 존엄 가치, 인간 존엄성 가지고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하기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이와 같이 헌법 제10조는 밑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얘네들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규정, 그 다음에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이러한 인권 보장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밑줄 우리 헌법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 여러 기본권을 보장. 걔네들이 105페이지 상단에 나온다. 자유권, 기본권 5가지, 105페이지 상단에 기본권 5가지 써놓고 기본권 5가지라고 거기 써놓고 보자. 자유권 밑줄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거기에는 자유의 종류 굉장히 많지. 일단 빨리 넘어와. 예, 잠시만요. 야 그거 이쁘게 해서 뭐하냐. 어차피 시험도 끄면 다 버릴 거면서. 밑줄 밑줄 그 첫 번째 줄 치고 그 자유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신체도 자유로워야 되고 종교 자유, 양심 자유, 통신 자유, 주거 자유, 재산권 행사 자유 다양하다. 평등권 밑줄 사회생활에서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장애 등의 불합리한 기준에 처벌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야 이거 다 너무 쉬워 보이잖아. 문제 가면 니네 진짜 좀 다 틀린다. 그냥 잘 받아야. 참정권 밑줄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뭔 말? 이게 뭐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지. 참여하다 정치에. 참정권. 그래서 밑줄 선거권. 그 다음에 밑줄 공무담임권. 그 다음에 국민투표권. 이렇게 밑줄. 그 참정권에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다. 참정권 세 가지 뭐 있어? 선거권. 그 다음 공무담임권. 그 다음 국민투표권. 선거권은 뭐 선거 많이 하는 거 아니까 다 뭐 설명 필요 없고 공무단위권은 그냥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 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국민투표권 이거는 뭐 국가에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국민투표에 붙이거든. 뭐 예전에 그 러시아 크림반도 거기 할 때 국민투표 붙여가지고 그 당시 주민들이 찬성해가지고 크림반도 러시아로 넘어갔잖아. 너희 중학교 때에서 모를 수도 있겠다. 사회권 보자 밑줄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 보장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생활이 포인트. 인간다운 생활. 교육받을 권리. 인간답게 살기 위해. 근로 권리. 인간답게 살기 위해. 사회보장. 쾌적한 환경.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청구권 밑줄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만 좀 독특해. 그 아래다가 수단적 성격이라고 써놔. 수단적 성격. 청구권 하면 수단적 성격이 나야 돼. 그리고 그게 위 기본권 4가지 목적 달성하기 위한. 위에 나온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이 먼저 나왔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청구권이 나온다고. 청구권은 얘네들이 지금 내 자유가 침해됐다, 내 평등이 침해됐다, 내 참정권 침해됐다, 사회권 침해됐다 이럴 때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위 4가지 기본권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밑줄 청원권, 국가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이 있다. 그 오른쪽에 작은 글씨의 설명 보자. 청원권 밑줄 국민이 국가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 요구. 그래서 국민청원 있잖아. 요새는 거기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국민청원 손쉽게 할 수 있지. 청원권. 국가배상 청구권 밑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았을 때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 형사보상 청구권 보자. 밑줄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받거나 피고인이 무죄 판결 받았을 때 그가 이건 물리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형사사건으로 잡혀 들어오잖아. 근데 얘 죄가 없다고 불기소 기소 처리 안 해주거나 무죄 판결 이렇게 나면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줘야 된다고. 그게 청구권. 알겠니?
그 아래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의 제도적 장치 보자.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 실현하고 인권을 실적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적 장치 두고 있는데, 첫째 권력 분립 제도 동그라미 해놓고, 넘겨봐. 둘째 민주적 선거제도 동그라미 해놓고, 복수정당제 기본권부제도 다 동그라미 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권력 분립 제도 보자. 밑줄 권력 분립 제도는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견제 균형 이루도록 하는 것. 권력을 분립해 놓는 거야. 서로 견제하라고. 그 아래 개념자료 별표 쳐놓고, 이게 우리나라 권력 분립 제도 어떻게 시행하는지 보는 거야. 밑줄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상권 분립. 아래 밑줄 상권 분립주의를 헌법에 규정. 밑줄 상권 분립은 어느 한 기관의 권력이 집중되는 그 방지하여 슬래시 한번 끊고, 밑줄 국민의 기본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 그다음 밑줄 각 기관 간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전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어떻게 하는지 왼쪽에서 볼게. 선생님, 근데 뭐 위에 차수권 나왔을 때 수단적 성격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이거 일단 설명할게. 그 행정부 우리나라는 이렇게 행정, 입법, 사법을 두어서 서로 견제를 하게 두고 있지. 행정이 입법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태연이야 봐. 똑바로 딱 잡고. 입법도 행정한테 어떠한 견제 수단이 있어. 입법이 사법부도 견제할 수 있고, 사법부가 입법부도 견제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행정도 사법도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이거 그 수단을 내가 말해줄 테니까 들어봐. 일단 행정부 뭐를 하니? 정책만.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야. 정책을 결정하는 곳은 어디니? 입법부, 국회에서 정책을 결정을 땅땅땅 해주면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잖아. 사법부, 그 다음에 법률 적용. 집행. 정책이랑 법률 둘 다 결정하는데 이런 와중에 행정부는 입법부에 법률안을 거부할 수가 있어. 거기서 입법부가 법률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무조건 통과되는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행정부의 수장인 누구? 대통령이. 알겠니? 그 다음에 입법부가 행정부는 그럼 어떻게 하냐? 국정감사를 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입법부가 행정부 국정감사 해서 고위 관리직 애들 비리 감찰하고 뭐 잘못한 거 있나 다 털고, 심지어 대통령이 뭐 잘못했으면 탄핵시키고 탄핵소추 발의하잖아. 그 다음에 입법부는 사법부한테, 그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사법부는 법을 법을 실제로 적용해서 재판하는 곳이잖아. 근데 위헌이 뭐니? 위헌. 법 중에 위헌. 헌법. 헌법을 위반했다.
이 법률은 헌법을 위반했어. 네가 적용한 이거 헌법에 위반해서 다시 심사를 해줘. 라고 견제를 할 수 있고 사법부는 입법부를 소리 다시 설명할게. 그 법률을 입법부에서 만들잖아. 법을 만들잖아.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한단 말이야. 그때 사법부에서 너네가 만든 법 헌법에 위배돼. 다시 좀 해줘 하고 위헌된 법률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입법부는 사법부한테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이 있는데 대법원장 임명은 누가 해? 대통령이 해. 그 아래 보면은 대법원장 사법부의 대빵인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를 입법부에서 동의를 해야 그게 통과가 돼. 그러니까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인 거지. 그치? 사법부는 행정부를 명령 규칙 심사. 이게 뭔 말이냐면 명령이랑 규칙은 어디서 제정하냐면 행정부에서 제정을 해. 법은 입법부에서 하지만 명령 규칙은 행정부에서 해. 대통령 령 뭐 어디 규칙 뭐 시행 규칙 뭐 이런 거 한 본 적 있을 거야. 뭐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버스에 그 음료수 들고 다니지 들고 못하게 하는 그런 규칙 그런 거 써 있거든. 그거 법이 아니야. 그거 서울시에서 하는 그냥 규칙이야. 그 행정부에서 그런 거를 사법부가 심사로서 견제를 해. 이렇게 각각 견제를 할 수 있게 주었는데 이거 뚫거든 여기를. 문제 뚫려 있어. 외워야 돼. 외울 수 있겠지? 이해는 됐니? 그래서 그 다시 여기 돌아와가지고 예를 들어 보자. 예를 들어 아래 세 번째 줄 끝에 예를 들어 국회는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정감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법률 마음에 안 들어 니네 주장한 거 거부할래. 이렇게. 다음 장 가자. 그래서 여기 사전에서 어렵게 낸다면 그나마 이걸로 좀 어렵게 내. 민주적 선거제도 뭐 이런 건 너무 쉽지.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할 국민의 대표자 뭐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걸 선출하지. 헌법에서는 일정 나이 이상 모든 국민의 선거권 부여하고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아까 그 공무담임권 뭐였어? 아까 기본권 중에? 공무담임권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공무원 될 수 있는 거 그게 뭐였지? 탐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잖아. 복수정당제 정당이 여러 개 밑줄 여러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의견의 다양성, 정권의 평화적 교체 가능성이 보장되니까 그렇게 해놨다. 한 정당이 너무 권력을 딱 잡는 걸 방지하는 거지. 그래서 정당은 누구나 설립할 수 있어. 누구나. 그래서 따라서 그 세 번째 줄 끝에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밑줄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 그 다음 기본권 구제제도 있다. 밑줄 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사안에 따라 법원의 재판 혹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들을 통해서 권리 구제받을 수 있는데 그 헌법소원심판 그 아래 보자. 헌법소원심판 밑줄 헌법소원심판은 그 개념자료실 그 밑에 있는 거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누가 부당하게 침해했을 때?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침해했을 때 심판하는 거야. 개인 대 개인 혹은 뭐 개인 대 기업 이런 거는 그냥 일반 법
재판부에서 할 텐데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할 때는 헌법소원심 반응한다고. 다시 그 위로 올라가서 넷째 그 문단의 세 번째 줄 밑줄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보호기관, 인권보호기관을 두기도 하고. 지금 내가 대표적인 거 4개 말고도 어떤 걸 하냐면 이외에도 국가의 운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수행해야 한다는 밑줄 법치주의 슬래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적법 절차의 원리 뭐 이런 제도적 장치를 뒀어. 그 왼쪽에 기본권 제한의 원칙 보자. 별표 쳐놓고 잘 따라와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밑줄 국가안전 보장 해놓고 동그라미 1번 질서 유지 동그라미 2번 공공복리 동그라미 3번. 재환이 스탠드업해서 들어가. 네,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 왼쪽 작은 글씨 하고 있다. 국가안전 보장 밑줄 치고 동그라미 1번 질서 유지 동그라미 2번 공공복리 동그라미 3번. 그래서 밑줄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세모 쳐놓고 밑줄 제한할 수 있으며 슬래시로 끊고 밑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얘들아 이거 외워야 된다. 그냥 통째로 다 외워야 된다. 얘들아 기본권 제한 원칙 앞에 봐봐. 내가 지금 외우게 해줄게. 안기니까 나 봐. 은비야 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세 가지인 경우에는 침해 당할 수 있어. 세 가지. 첫 번째 국가안전보장, 두 번째 질서유지, 세 번째 공공복리. 다시 국민의 자유 무조건 보장해줄 수 없단 말이야. 세 가지의 사안에서는 첫 번째 국가안전보장, 두 번째 질서유지, 세 번째 공공복리. 그럴 때는 제한적으로 침해할 수 있어. 근데 그래도 뭐로써 제한할 수 있는 거야? 가세모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거야. 법률로서.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자유 보장시켜준다고 뭐 개인의 총기 휴대 허용 이런 거 우리나라 안 시켜주잖아. 자유권 침해하는 거야? 아니요. 뭐 엄밀히 말하면 자유권 침해하는 거긴 하지. 근데 법률로서 제한한 거잖아. 총기 우리 소지 금지하게. 왜? 공공질서 유지해야 되니까. 질서 유지하고 공공복리 유지해야 되니까. 국가 안전 보장해야 되고. 지하철에 폭탄 터뜨릴 수 있는 자유 있잖아. 근데 그런 거 막아야지. 뭘로 막아야 돼? 법률로서 막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다고. 자유 무조건적으로 보장받는다. 아니다. 법률로서 제한받는다. 다시 그 외우자. 세 개. 언제? 국가안전보장. 두 번째 질서유지. 세 번째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뭐로서? 법률로서 뭐 할 수 있으며?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을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 사람 폭탄 테러할 것 같다고 저 감옥에 그냥 미리 가다 놓고 그럴 순 없잖아. 정신적으로 조금 쟤 헷가닥 할 것 같아. 그렇다고 막 구속해 놓을 수 없잖아. 그런 본질적인 건 침해할 수 없다고. 잠깐만. 그리고 아까 연우가 물어본 거 청구권, 소유권. 얘네들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이 침해 당했을 때 그 당했으면 어떡해? 국민 그 당한 사람은
도와달라고 헬프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헬프미 하는 게 청구권이라고. 그 청구권에 아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 수단적 성격. 그러니까 얘네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 그 수단이요? 이 수단. 가다 되니? 가야 하니? 아니 10분. 10분. 누나 나가시고. 빨리 가야 돼, 빨리. 야,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렇게. 108. 졸리다. 108. 야, 다 왔어 이제. 야, 준법의식 왜 가져야 돼? 법 지켜야 되니까 가져야지 뭐. 야, 첫 번째 문단 스킵하고 두 번째 문단 봐봐. 두 번째 문단 법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 줄, 세 번째 즉 거기부터 밑줄. 법을 지키고자 하는 준법의식. 109페이지. 109페이지 세 번째 줄 진한 글씨. 이처럼 밑줄 시민의 준법의식은 사회 질서를 유지. 두 번째 문단 진한 글씨 밑줄 시민의 준법의식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너무 당연한 말이지. 이건 너무 쉬운 문제로 나올 거고. 시민 참여 둘에 그 밑에 세 번째 줄 따라서 시민들이 밑줄 시민들이 참여의식을 갖고 정치 과정이나 사회 공공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시민 참여라고 한다. 시민 참여는 이게 시민 참여의 의미고 시민 참여 왜 하냐? 그 아래 봐봐. 아래 세 번째 줄 밑줄 정의로운 사회 실현 이바지. 다음 장 110페이지 첫 번째 줄 밑줄 시민 참여는 현대 사회의 대의민주주의를 보완. 시민 참여는 뭘 보완한대? 대의민주주의.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한 거야. 그렇지? 너희가 하고 싶은 거 개개인이 다 나와서 말 못하니까 우리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의원 뽑아서 정책 집행하라고 그러니까 그 법 만들라고 뽑아놓은 거잖아. 근데 걔네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 그럴 때 시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 하라고. 그래서 세 번째 줄 밑줄 따라서 시민 참여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더욱 중요성 가진다. 간접 주권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사가. 두 번째 문단 밑줄 시민 참여는 보통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슬래시 한번 끊고 밑줄 법이나 정책이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의를 훼손한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시민 불복종 동그라미 밑줄 시민 불복종이란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변형시켜 공공의 이익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양심적으로 행하는 비폭력적 세모, 위법행위 세모. 시민 불복종 위법행위다.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야. 근데 법을 왜 안 지키는 거야? 자기 권리 지키는. 그 법이 지금 우리들의 권리를 못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 대통령이 혼자 독재 해먹겠다고 법 계속 변형시켜가면서 독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지킨다? 아니지. 이제 이거 위법이지만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 불복종 하겠다. 근데 시민 불복종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그 시민 불복종 근데 좀 애매하잖아. 위법이기 때문에 그 애매해. 이건 그 해도 되는 시민 불복종이야? 이게 하면 안 되는 시민 불복종이야. 좀 애매해. 그래서 조건을 딱 줬어. 그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 밑줄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밑줄 쳐놓고 그 아래 쭉 나온다. 밑줄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동그라미 1 밑줄 비폭력적인 방법 동그라미 2 밑줄 최후의 수단 동그라미 3
밑줄 처벌을 기꺼이 감수 동그라미 3.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누구나 인정하는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비폭력적인 방법을 쓰고 다 해봤는데 안 되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하며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알겠니? 그래야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 왼쪽에 롤스의 시민 불복종 보자. 시민 불복종은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긴 하지만 법에 위법하는 거니까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긴 한 건데 밑줄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 내가 법 거기 충실하게 따를게. 근데 불복종할게. 라고 그 롤스가 정의를 해줘가지고 그걸 시민 불복종이라고. 간디의 소금투쟁 아래 보면 거기에 시민 불복종의 대표적 사례라고 써놔. 시민 불복종 대표 사례. (112페이지) 뭐 별거 없다. 여기도 우리 사회 인권 문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냥 거의 두 가지라고 쓰나. 두 가지. 그리고 그 아래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동그라미 1.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한장 114페이지 가서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 동그라미 2. 그래서 우리 사회 인권 문제 어떤 것들이 있나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더라. 112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사회적 소수자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사회적 소수자가 뭔지. 밑줄 한 사회에서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슬래시 끊고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슬래시 끊고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 다시 한 사회에서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고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뭐를 가졌대? 의식을 본인이 그렇게 차별받고 있다고 의식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소수자 다른 나라 가서 사회적 소수자야? 아니요. 아닐 수도 있지.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렇지? 그래서 그 어떤 집단에 갔을 때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집단에 갔을 때 사회적 소수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 그 두 번째 문단 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밑줄 장애인, 이주외국인, 노인, 여성, 북한 이탈 주민을 사회적 소수자. 113페이지 113페이지는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두 번째 문단 개인적 차원에다가 세모 쳐놓고 개인적 차원에 세모 쳐놓고 두 번째 문단 사회적 사회적 차원에도 세모 쳐놓고 억지라고. 추워 빨리. 아 추워. 천사는 아니야 추워. 빨리 추워. 너무 추워. 뭐하는데? 너무 추워. 누가 켰는데? 최고 선생님. 그럼 끄면 되지 왜? 아니 저안 자려고. 이럴 수 없네요. 이러는 것보다 좀. 이럴 수 없어. 안 졸려고 추위에 이렇게 떨면서 하면 니에 냉동병 걸려. 개인적 차원 보자. 밑줄 우리 스스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사회적 차원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한 정책이나 범죄를 정비한다. 너무 쉽지? 사회적 차원도 그냥 추천하고 개인적 차원도 추천했고. 다음 장 14페이지. 여기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인데 아무래도 너희들 청소년이다 보니까 여기가 시험에 꼭 나오더라고.
노동권 침해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줄 그러나부터 밑줄 시작. 일하는 청소년이 고용주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 노동권을 침해. 이게 청소년 노동권 침해의 의미인데 얘네들도 사회적, 개인적 이 차원으로 두 가지가 나와. 그 아래서 두 번째 문단 먼저 있지 먼저 거기다가 사회적 차원이라고 써놓고 아래 두 번째 문단 사회적 차원이라고 써놔. 안 써있다 거기에. 마지막 문단 개인적 차원이라고 써놔. 그래서 사회적 차원 밑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다음 밑줄 청소년의 노동기준 제시하고 있지만 그 다음 그 아래 밑줄 처벌이 미약한 편. 밑줄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아래에 개인적 차원 고용주가 준법의식 밑줄. 그 다음 끝으로 가면 청소년 자신도 노동권에 관한 지식. 뭐 당연한 말인데 이거 여기 학교에서 아직도 안 나갔지? 그치? 나왔어요. 아 여기는 안 나왔어요. 여기 선생님 오늘 나왔어요. 선생님과 초대해서 그 공개 수업 했는데 두 문제